나라가 틀리면 개인은 국가 밖에서 살아도 된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정치는 매일 옳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정한다. 그래서 오늘의 저항은 거리의 구호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는 일이다. 다수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에 조용히 동의하지 않는 것. 김시습이 떠났던 이유가 지금에서야 이해되는 순간이다. 시대를 300년 앞서산 조선 최고의 천재 김시습. 김시습은 민주주의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핵심을 살았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18세기 유럽의 산물이라 배웠다. 루소, 로크, 몽테스큐의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는 서양 사상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국가가 틀렸을 때 개인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 질문을 제도 이전에 혁명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한 사상가가 있다. 바로 김시습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다. 민주국가의 본질은 선거도 다수결도 헌법 조항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뼈대는 단 하나다. 국가는 절대선이 아니며 개인은 국가를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명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아무리 선거를 해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시습은 이미 15세기에 이 전제를 완성형으로 제시했다. 나라가 틀리면 개인은 국가 밖에서 살아도 된다. 이 문장은 왕을 바꾸자는 말도 아니고 체제를 부수자는 말도 아니다. 국가보다 먼저 개인의 양심이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이건 민주주의의 출발선이며 동시에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기준이다. 국가는 절대선이 아니며 도덕 판단은 개인의 양심에서 출발한다. 이 사상의 가장 무서운 지점, 김시습 사상의 진짜 급진성은 여기에 있어요. 국가를 떠나는 순간에도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남을 수 있다. 국가는 도덕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다. 개인의 양심이 국가보다 먼저다. 충성은 자동이 아니라 조건부다. 이건 왕조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합하면 김시습의 사상은 조선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고 동아시아에서는 너무 이르렀으며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해 가능한 사상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닮아있음은 막연한 공감이 아니라 김시습이 서 있었던 자리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구조적으로 겹치기 때문이에요. 조금 차분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짚어볼게요. 나라는 있는데 돈은 보이지 않을 때 김시습이 살던 시기의 핵심 상황은 이거였습니다. 국가는 존재한다. 법과 제도도 있다. 말로는 정의 명분 질서를 외친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의 양심은 계속 밀려난다. 이게 지금과 닮지 않았나요? 규칙은 많아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옳은 말을 하면 왜 유난이냐는 소리를 듣고 침묵하면 안전하지만 마음은 점점 비어가는 상태. 김시습은 이 상태를 나라가 틀렸다고 표현한 겁니다. 폭정만을 말한 게 아니라 도덕이 형식만 남았을 때의 국가를 말한 거예요. 떠난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김시습의 국가 밖에서 산다는 말은 도망, 무책임, 냉소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선택했어요. 권력의 언어로 말하지 않겠다. 거짓 명분에 서명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칼을 들지도 않겠다. 나는 나로 남겠다는 선언이었죠. 지금 현실에서 이 선택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침묵하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
조직 안에 있으나 영혼은 팔지 않은 사람.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전부 동의하지도 않는 사람. 이건 회피가 아니라 내적 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 더 아프다. 나라가 틀리면 개인은 국가 밖에서 살아도 된다. 이 문장이 오늘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안에서 소외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시습 시대엔 밖으로 나가면 산과 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어도 제도와 여론과 시스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오늘 이렇게 바뀌어 들립니다. 나라가 틀릴 때 개인은 최소한 자기 안에서라도 국가의 논리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김시습 사상이 지금 주는 가장 현실적인 답. 김시습은 우리에게 모두 떠나라, 저항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이것이에요. 완전히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전부를 걸지 않아도 된다. 속으로까지 거짓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 작아도 혼자여도 양심은 유효하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가능한 가장 온건하면서도 단단한 자유입니다. 아주 조용한 한 문장, 김시습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시대가 나보다 조금 더 늦었을 뿐이었구나. 이건 위로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동의해야 하는가? 침묵과 양심의 경계는 어디인가? 떠나지 않고도 밖에 서는 방법은 있는가? 김시습을 통한 2026년의 지혜. 체제를 부수지 않고 체제에 삼켜지지도 않은 사람. 전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 현대 사회의 압박은 이겁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 내부자 아니면 배신자. 침묵하면 공범. 김시습식 태도는 여기에 제3의 위치를 만듭니다. 나는 참여하지만 전면 동의하지는 않는다. 회의에서 고개는 끄덕이되 마음까지 끄덕이지 않는다. 조직의 목표는 따르되 조직의 언어를 내 언어로 삼지 않는다. 다들 그렇다는 말에 마지막 한 줄 서명은 남기지 않는다.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조건부 참여입니다. 공개 저항, 내적 거리두기. 김시습은 공개적으로 세조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정당성을 인정하지도 않았죠. 이게 핵심입니다. 겉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속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SNS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의견 표명 강요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하되 자기 논리를 잃지 않는다. 김시습은 이걸 산속으로 간다고 표현했어요. 지금 시대에 사는 거리, 독서, 사유,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나는 이 역할보다 크다는 자가. 김시습이 가문관직파를 벌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역할이 인간을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 지금으로 치면 직업나, 직급나, 정치, 성향나, 실전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건 내가 맡은 역할이지. 내가 누구인지는 아니다. 이 생각이 있으면 회사에서 무너져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사회가 흔들려도 정체성은 남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밖에 서는 법. 김시습은 실제로 떠났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정보는 넓게 보되 판단은 느끼게. 집단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기. 분노를 소비하지 않기. 지금 당장 입장 밝히라는 요구 거절하기. 이건 소극이 아니라 사유의 주권 유지입니다. 김시습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한 줄. 그가 지금 옆에 앉아 있다면 이 말 하나만 했을 겁니다.
너 자신까지 국가조직 결혼에 위임하지는 마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냉정한 결론. 김시습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칼을 들지 않았고 무릎도 꿇지 않았고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끝까지 자기였던 사람. 지금 시대의 이 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오래 버팁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힘든 건 싸우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전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버텨야 해서입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정확히 던지셨어요. 이 질문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침묵은 언제 비겁해지고 언제 용기가 되는가? 이 기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김시습입니다. 이 기준만 있으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됩니다. 침묵이 비겁해질 때, 침묵이 자기 보존만을 위한 선택일 때, 침묵이 비겁해지는 순간은 단순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서만 입을 다물 때, 이때 침묵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틀렸다는 걸 알지만, 나만 안전하면 상관없다. 핵심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유로 양심을 포기했는가입니다. 김시습은 침묵했지만 벼슬을 거부했고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대가고독 빈곤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침묵이 공범이 될 때 이건 가장 날카로운 기준입니다. 침묵이 비겁해지는 결정적 순간은 이겁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더 고립시키고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되도록 작동할 때 명백한 부당함 앞에서 나는 중립이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있는데 양쪽 말 다 들어봐야지로 빠질 때 이때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가담입니다. 김시습은 국가 권력을 찬양하지 않았고 명분담론에 한 줄도 보태지 않았고 체제를 정당화하는 말에 이름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침묵하되 정당화하지 않는 것. 침묵이 용기가 될 때. 그럼 반대로 침묵이 용기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에 서명하지 않을 때. 이건 소극이 아니라 고도의 절제입니다. 말하면 박수받을 수 있는데도, 편을 들면 안전해지는데도,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것일 때, 이 언어는 내 양심의 언어가 아니다. 김시습의 침묵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언어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고, 물러났고, 끝내 자기 이름을 권력의 문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선긋기입니다. 결정적 기준 한 줄.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릴 때, 이 문장 하나로 판단해도 됩니다. 이 침묵은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가? 침묵 후에도 내가 나로 남아있다. 용기. 침묵 후에 나를 스스로 경멸하게 된다. 비겁. 김시습은 외로웠지만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상황, 침묵의 성격, 불이익이 두려워 양심을 접을 때, 비겁, 침묵이 가해를 연장할 때, 공범, 거짓 언어에 서명하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을 때, 용기, 말하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때, 용기, 마지막 아주 솔직한 한 문장. 김시습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든 침묵이 죄는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버린 침묵은 반드시 죄가 된다.
이 질문을 여기까지 밀고 온 당신은 이미 비겁함의 영역 밖에 와 있습니다. 김시습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보다 중요하다는 사상을 제시하며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해요. 그의 말은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 개인이 어떻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현재의 사회와 비슷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김시습의 사상은 권력에 맞서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현대에 소외된 현실에서도 여전히 relevant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시습은 내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는 침묵과 양심의 경계를 통해 현대 사회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파했어요. 김시습이 말하는 산속으로 간다는 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조용히 사유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그의 원칙은 역할에 의해 자신이 정의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넓게 보되 판단은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김시습의 태도는 싸우지 않으면서도 내적인 지혜를 지키고 비겁함이 아닌 조건부 참여를 강조해요. 침묵이란 때로는 비겁함일 수 있고 진정한 용기는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김시습은 권력을 찬양하지 않고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결코 비겁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침묵의 성격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비겁함으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며 김시습이 남긴 메시지를 요약합니다.